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장 1절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필요한 기초함수의 도함수를 모두 구해봤습니다. 이제 그 함수들의 도함수를 응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4장 1절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A라는 집합이 이 함수의 정의역이죠. 자, 그럴 때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A라는 집합에 어떤 원소 C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C에서의 함수값이 있겠죠. 그 함수값을 FC라고 했을 때 FC가 이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 X의 함수값 fx하고 비교를 해서 FC가 fx 이상이 되면 그러면 FC를 A에서 fx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최대값, 그 함수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의역 안에서 함수값들이 비교되었을 때 가장 큰 값, 그것을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은 정의역 안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f라는 함수의 정의역 a에서 역시 어떤 원소 c를 선택해서 c에서의 함수값 fc하고 a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에서의 함수값 fx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엔 반대로 fc가 fx 이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fc라는 값을 fx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정의가 됐죠.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하는 것은 정의역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은 최대값,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런 것들 말고도 부분적으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극대값 또는 극소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극대값과 극소값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극대값이나 극소값 이렇게 정의가 되는 값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의역 A에 속하는 어떤 열린 구간 I가 존재해야 돼요. 그 열린 구간 안에서 어떤 원소 C를 선택해서 아까 최대값, 최소값 얘기할 때처럼 비교를 합니다. C에서의 함수값 FC가 이번에는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에서의 함수값 FX하고 비교했을 때 FC가 FX 이상이다. 즉 열린 구간 I 안에서는 가장 큰 값이다. 그런 뜻이죠. 그럴 때 FC를 fx의 극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반대로 역시 어떤 열린 구간, 정의역에 포함되는 열린 구간입니다. 그 열린 구간 i가 존재해서 역시 그 i 안에 있는 어떤 점, c에서의 함수값 fc가 i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 fx하고 비교를 해서 fx 이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fc를 fx의 극소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니까 극대값이다, 극소값이다 하는 값들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 이런 값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최대, 최소, 극대, 극소가 다 구분이 됐죠.
최대값, 최소값은 정의역 안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정의역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 하지만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면 됩니다. 그래서 극대값이라는 것은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 극소값은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열린 구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C라는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라는 것은 C를 포함하면서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하는 것을 우리가 C의 근방이라고도 부를 텐데요. 예,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C의 근방, 네이버훗, C의 동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C의 동네, C의 근방 하는 것은 당연히 C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끝점을 포함할 수는 없으니까 C라는 점은 이 구간의 끝점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구간 자체가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를 4점으로 포함하는 어떤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비교한 거예요. 그럴 때 그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부분적으로 가장 큰 값 하는 것은 이렇게 산 꼭대기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부분적으로 가장 작은 값 하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계곡 바닥 모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야 어떤 근방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되고요. 극소값은 이런 모양을 가져야 돼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어떤 곳에서 나타날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어떤 곳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정리로 얘기해 주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 볼게요. 혹시 이런 곳은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에 예제 3번을 한번 볼까요? 예제 3번에 fx가 x제곱이다라는 식으로 이 함수가 하나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x제곱, fx는 x제곱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습니다. 예,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그래프를 그리면.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제곱. 그렇죠.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요. 그러니까 f0은 0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예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x제곱이라는 함수값을 계산해 볼까요? x제곱 하는 값, 즉 fx, x에서의 함수값인데 x제곱은 우리는 실수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x제곱은 0 이상이 되지요. 그렇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x하고 f0을 비교하면 f0이 가장 작아요. 그렇죠?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우리 금방 정의한 대로 f0은 이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이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럼 최소값인데 그러면 극소값은 될까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극소값이 되려고 하면 x가 0인 곳, 0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열린 구간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열린 구간을. 예, 이렇게 잡으면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끝점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함수값은 비어 있어요.
그런 뜻으로 빈 동그라미로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 끝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빈 동그라미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쪽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x의 값에 대해서 이 함수값 x제곱을 계산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이것의 함수값은 제곱하면 다 1이니까 둘 다 1이죠. 그렇죠? 1 아래쪽에 있죠. 예, 여기 x의 값이 있다 그러면 x제곱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 1보다 작은 쪽에서 0은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구간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fx를 계산하면 x제곱은 0 이상 그리고 1보다 작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f0, 0에서의 함수값, 그 값은 0이죠? 0하고 비교하면 역시 f0이 제일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열린 구간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구간을 선택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 즉 x제곱 이것하고 f0, 0하고 비교하면 역시 fx보다는 f0이 작은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0은 이 열린 구간에서도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극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0에서의 함수값 0이 전체에서도 가장 작으니까 최소값도 되고, 그렇죠? 이 열린 구간,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안에서도 함수값을 비교하면 제일 작으니까 극소값도 돼요. 최소값도 되면서 극소값도 되는 경우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도함수를 응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곳에서 나타났나라는 걸 체크를 할 거예요. 0에서 그런 점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의 값이다라는 것은 이 함수를 0에서 미분해 보세요. f'0을 계산할 수 있죠. f'x가 2x니까 2x에다가 x에 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0, 0이 되죠. f'은 0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f'이 0이 되는 곳을 우리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정리할 거고요. 정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영어로는 stationary point라고 해서 안정된 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정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미분계수가 0 되는 곳.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최소값, 극소값 이렇게 되는 0에서의 함수값 0은 예, 여기 정점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기억을 해둡니다. 정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함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 5번 보세요. fx가 x의 3승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전에 x제곱에서 정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함수도 정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이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x의 3승이라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는 3차 곡선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생겼죠. fx는 x의 3승.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함수에 대해서 혹시 정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당연히 있지요. 예,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 있습니다. f'x가 이 도함수가 3x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0 되려면 x가 0이 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f'0은 역시 0이 되네요. 그렇다면 0은 정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은 3승에도 0이니까 0입니다. 그 값이 아까처럼 x제곱처럼 예, 극대값이나 또는 극소값이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0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니까 0이 끝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4점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은 항상 이렇게 모양이 갖춰져야 되고요. 예, 대칭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칭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대칭인 걸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h부터 플러스 h까지 이렇게 어떻게 잡아도 이런 모양이 갖춰져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열린 구간 안에서 한번 함수값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열린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 함수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h 3승하면 마이너스 h의 3승이 되죠. h를 3승하면 h의 3승이 되죠. 그렇죠? 예, 함수값은 마이너스 h 3승보다는 크고 h 3승보다는 작은, 예,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0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h의 3승부터 h의 3승까지 값을 살펴보면 0보다 큰 값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 값은 0보다 큰 값입니다. 0보다 작은 값도 여기서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은 이 값들 중에서 제일 크지 않아요. 이 값들 중에서 제일 작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F0, 즉 0에서의 함수값 0은 극대값도 극소값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열린 구간에서만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 이 0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구간이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모든 열린 구간 안에서 이게 가장 크지도 가장 작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떻게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도 그 열린 구간 안에서 절대로 0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열린 구간, 임의의 열린 구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값은 이제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 값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수 있는 열린 구간이 하나만 있어도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열린 구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앞에 x제곱이라는 함수는 정점에서 극소값이 생겼고 최소값이 생겼는데 x 3승이라는 함수는 정점이 있었지만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닌 그런 함수의 예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x 3승이라는 함수를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함수를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볼 거예요. 교재에 예제 6번을 한번 볼까요? fx가 절대값 x다라고 했어요. 절대값 x 앞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x는 x와 같고 x가 0 이하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 x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V자로 생겼죠. 그렇죠. 예, 여기 0에서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꺾인 점을 우리가 앞에서 첨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영어로는 커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말로 뾰족한 점이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미분 배울 때 예,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왔었죠. 미분할 수 없는 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이 0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볼까요? 0의 절대값은 0이니까 0에서 함수값은 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임의의 점, 이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함수값 fx를 계산하면 절대값 x가 되겠죠. 절대값 x는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정의역입니다. 그렇죠? 절대값 x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정의역 전체에서 0에서의 함수값 0이 가장 작은 값이죠. 그렇다면 f0은 역시 최소값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하나 잡아볼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0.01에서 플러스 0.01까지 역시 대칭의 모양으로 잡았습니다. 대칭이 아니게 잡아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예, 당연히 대칭이 아니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대칭의 모양으로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마이너스 0.01보다 크고 0.01보다 작은 이런 구간을 선택해 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빈 동그라미, 여기 빈 동그라미, 예,
당연히 함수 값이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0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 x에서의 함수값, 절대값 x, 이 값은 0에서의 함수값 0 이상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린 구간에서도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되는 열린 구간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하니까 이 값은 극소값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함수는 어떤 곳에서 극소값, 최소값을 갖고 있나요?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갖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미분할 수 없는 점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특이점. 예,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특이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얘기를 정리로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처음에 있던 것처럼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처럼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우리는 정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안정된 점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지금 절대값 x처럼 뾰족한 점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네요. 그렇죠? 예, f 프라임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런 점을 특이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싱귤러 포인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점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봤고 특이점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봤어요. 그리고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점이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는 그런 함수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또 역시 용어를 설명하고 갑니다. 정점과 특이점을 합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불러요. 예, 임계점, 영어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임계점의 x좌표, 임계점이니까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겠죠. x좌표를 임계수라고 불러요. 크리티컬 넘버라고 합니다. 임계수, 어렵지 않죠? 임계점은 x좌표, y좌표 다 갖다 놓은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임계수라는 것은 그 점의 x좌표만, 그러니까 x의 값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떨 때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런 것을 한번 정리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 정리가 바로 페르마의 정리인데, 페르마의 정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yfx가 c라는 점에서 극대값을 갖던지 극소값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 그 점 C에서 F'C가 존재해요. 즉 F'C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C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미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분 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페르마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페르마의 정리가 왜 그런가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극대값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될 수 있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극소값이라고 갖다 놓고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이유가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극소값인 케이스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극대값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C가 극대값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F'C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F'C는 앞에서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F'C는 이런 극한으로 정의를 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C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극한 배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극한 배울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하고 그게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있으면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극한은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이렇게 된 값이고 좌극한은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가 되겠죠. 이게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FC는 지금 극대값이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C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크다라는 뜻이었어요. C가 포함되어 있는 그 동네, C의 동네에서는 이 값이 제일 큰 값이다. 그런 뜻이었죠. 그렇죠. 자, 그럼 가볼까요? h가 0을 향해서 가요. 0보다 크거나 작거나 방향은 반대쪽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h가 0으로 가줄 거니까 여기 분자에 있는 값들을 볼까요? h가 0으로 가면 c 플러스 h라는 것은 c의 동네에 들어가야 되겠죠.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열린 구간을 C의 동네를 잡아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C 플러스 H는 C의 동네에, C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C의 동네에서는 FC가 제일 큰 값이니까 같은 동네에 산다 그러면 당연히 FC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C 플러스 H에서 FC를 빼주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으니까 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항상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분자는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분자는 0 이하인 값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극한은 분모에 있는 h가 0보다 큰 값이 되는 거고 좌극한은 분모에 있는 h가 0보다 작은 값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극한의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분모는 0보다 큰데 분자는 0 이하가 돼야 돼요. 분모하고 분자하고 부호가 달라요. 그렇죠?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0 이하가 돼요. 그렇죠? 좌극한은 분모도 마이너스고 분자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전체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우극한은 0 이하인 값들이 어디론가 접근해 가는 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값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0 이하인 값이 갑자기 0보다 큰 값으로 갈 수는 없죠. 그렇죠? 0보다 큰 값으로 접근해 가려고 하면 당연히 언젠가는 0을 넘어서야 돼요. 0 이하에 있다가 0보다 큰 값으로 갑자기 그냥 뛰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0을 넘어서야 돼 버려요. 그렇죠? 근데 0을 넘어설 수 없는 값들이 0을 넘어서 0보다 큰 값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당연히 0 이하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좌극한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이 0 이상인 값이니까 0 이상인 값들이 어디론가 접근해가는 이 극한은 당연히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0 이상인 값들이 갑자기 0보다 작은 값으로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0보다 작은 값으로 가까이 가려면 0을 넘어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0 이상인 값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극한은 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이 우극한과 자극한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극한은 0 이하가 돼야 되고 좌극한은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값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크거나 작은 값으로는 같을 수가 없죠. 하나는 0 이하고 하나는 0 이상이니까 같으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마의 정리가 맞다라는 거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럼 페르마의 정리가 해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라는 점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생겼는데 그 점에서 미분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면, 미분 가능한 점이었다면, 그렇다면 미분 계수가 0인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해 보니까 3이었어요. 3은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것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렇죠. 3이니까 미분계수가 3이니까 미분할 수 있는 곳인데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생겼다면 미분할 수 있는 곳에는 미분계수 0 되는 곳밖에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마 정리를 쓰면 미분계수가 3 되는 곳, 이런 곳은 절대로 극대극소가 생길 수 없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곳에서 극대나 극소가 생길 수 있는 케이스를 페르마의 정리가 다 정리해 버린 거죠. 그렇죠. 예, 즉 미분계수가 0인 곳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미분계수가 0인 곳 정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곳에 만약에 극대나 극소가 생긴다면 그건 다 정점에서 생긴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떤 곳이 남았어요?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경우는 페르마 정리가 아무 얘기도 못 해줬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페르마 정리를 가지고 이런 정리를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당연히 미분할 수 없는 곳에 생길 수도 있고 미분할 수 있는 곳에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미분할 수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분할 수 없는 곳에 생기는 건 정리를 못 해줬으니까 미분할 수 없는 곳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넘어가면 되는데 미분할 수 있는 곳에서 생기는 것은 다 정점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미분할 수 없는 곳은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마의 정리를 쓰면 특이점 아니면 정점에서 생긴다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특이점, 미분할 수 없는 곳에 있거나 특이점에 있거나 아니면 미분할 수 있는 곳은 정점밖에 없으니까 정점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또 용어를 얘기했죠. 특이점하고 정점을 합해서 임계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네요. 페르마 정리에 의하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임계점 안에서만 찾아보면 됩니다. 즉 임계점 밖에는 극대극소가 되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임계점 안에 있지만 아까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봐서 알겠지만 임계점이라고 하더라도 극대나 극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임계점들 중에 있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임계점들 중에서도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가 생겼죠. 그렇죠. 예, 임계점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 곳하고 그러면 극대 극소가 안 되는 곳하고 우리가 임계점만 조사하면 되겠지만 바깥쪽은 조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임계점 안에서 되는 곳 안 되는 곳을 구분하는 일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시간 진행하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페르마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그 페르마 정리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정점이나 특이점에 있다. 그렇죠? 그 두 개를 합해서 임계점이라고 하니까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렇죠? 하지만 임계점이라고 해도 극대극소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우리는 임계점을 골라낼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계수를 계산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임계점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그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임계점의 x좌표를 임계수다라고 부르니까 임계수를 계산하는 것을 한번 연습할게요. 임계수를 계산하려면 미분할 수 없는 곳을 찾아야 되고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즉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해야 그런 경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 이제 7-B번 한번 보세요. fx가 x의 5분의 3승 곱하기 4-x 이렇게 주어졌다. 이 함수의 임계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우선 f'x를 계산해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과 그 값이 0 되는 곳을 골라내면 됩니다. f'x 계산해 볼까요? x의 5분의 3승이라는 함수와 4-x라는 함수가 두 함수가 곱해졌어요. 미분할 때 곱법칙을 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5분의 3승을 먼저 미분하면 5분의 3 앞으로 나가고 거기서 1 빼주면 승수는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 그렇죠. 4 마이너스 x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이제 반대로 합니다. x의 5분의 3승은 그냥 곱해주고 옆에 있는 거 미분에 곱할 텐데 4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이걸 정리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여기 분모가 5가 있고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은 x의 5분의 2승분의 1이니까 분모에 x의 5분의 2승이 있네요. 그래서 분모를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 하고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분자가 3과 4 마이너스 x를 곱한 값이 있고, 그렇죠. 오른쪽에 플러스하고 써준 것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부호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분모가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인데 여긴 분모가 없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을 여기에 곱해서 분자로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5하고 그리고 x의 5분의 3승과 x의 5분의 2승을 곱하면 5분의 3, 5분의 2 더해서 1이니까 x의 1승이죠. x의 1승은 x죠. 그래서 5x가 됩니다. 부호 마이너스였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분자를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12가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5x가 더해졌으니까 12 그리고 마이너스 8x가 되죠. 그렇죠? 그럼 4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3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다 됐죠? 그렇다면 f'x를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이제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과 그리고 이 값이 0 되는 곳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이 0 되는 곳은 우선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죠. 분자가 0이 될 때 그 값에서 만약에 분모도 같이 0 된다 그러면 극한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f'이 0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분자가 0 되는 곳은 3-2x가 0 되는 곳이니까 x가 2분의 3일 때죠. 그렇죠? 근데 f가 2분의 3이다 그러면 분모는 5 곱하기 2분의 3의 5분의 2승, 0이 아닌 값이죠. 그렇죠? 0이 아닌 값이니까 분자만 0 돼요. 그렇다면 f'이 0 되는 곳입니다. 즉 f' 2분의 3은 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3이라는 것은 정점의 x좌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임계수를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 이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예, 그게 특이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점은 찾았으니까 이제 특이점. 그럼 특이점은 분모분의 분자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분모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분모가 0 되는 곳에서 분자도 같이 0 된다면 극한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분모만 혼자 0이 되고 분자는 0이 아닌 수로 나온다면 당연히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곳을 계산해 봅니다. 당연히 x의 5분의 2승이 0 된다라는 거니까 x가 0인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x가 0 되는 곳에서 분자가 0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x에 0 대입하면 분자는 12가 되니까 0이 아닌 값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만 0이 됐으니까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f'0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은 특이점이고요. 그리고 0은 이 특이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점의 x좌표 2분의 3이고요. 특이점의 x좌표 0이에요. 이것 말고는 더 없죠? 그렇다면 임계수는 두 개, 0과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번 시간은 페르마의 정리가 얘기해주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최대 최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폐구간에서 끊기지 않는 그래프를 갖는 함수, 연속인 함수, 이것의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 있어요. 페르마의 정리에 의하면
극대나 극소가 되는 곳은 알고 있으니까 극대나 극소가 되는 곳이 최대나 최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폐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양쪽 끝점을 포함하는 구간이 폐구간입니다. 닫힌 구간, 폐구간, 닫힌 구간, closed interval, 닫힌 구간. 예, 이렇게. 아까는 극대 극소를 얘기할 때는 그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얘기를 했었어요. 열린 구간 하는 것은 오픈 인터벌,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거고, 닫힌 구간은 양쪽 끝점을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점 새까맣게 채운 안쪽을 채워놓은, 예, 그런 동그라미로, 새까만 동그라미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함수가, 예, 극대값 극소값을 이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값은 극대값이고 이 값은 극소값인데 이 폐구간 전체에서 봐도 이것보다 큰 값이 없어요. 그럼 극대가 되면서 최대값도 되죠. 폐구간 전체에서 봐도 이 값보다 작은 값이 없어요. 이 값도 극소가 되면서 최소도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림처럼 생겼다면 최대나 최소가 어디서 나타나냐? 이렇게 극대극소가 되는 이 점에서 나타났죠. 그렇죠? 그런데 극대극소는 우리 아까 페르마 정리를 얘기하면 임계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최대 최소는 임계점에서 나타난 거죠. 그렇죠? 임계점에서. 자,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면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값까지 계산해서 최대 최소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생겼다면 이 점에서의 값보다 더 큰 건 없죠. 그렇다면 이 값은 최대가 되죠. 예, 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이 없으니까 이 그림에서 이 값은 최소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최대 최소가 임계점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양쪽 끝점에서 나타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쪽 끝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예, 이런 종류 아니면 이런 종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이 두 가지 종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간의 끝점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임계점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폐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를 주고 그 구간, 닫힌 구간, 그 폐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어디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끝점 두 군데 계산하고, 그렇죠? 임계점 계산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구간 전체에서 제일 큰 값,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구간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 예, 이렇게, 예,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리에 대한 예제를 하나 연습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8번 한번 볼까요? 예. 예제 8번. 어떤 함수 fx가 다항함수로 주어졌네요.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자, 그런데 당연히 그냥 이 식만 줬다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함수의 정의역을 제한해 줬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예, 이 기호는, 예, 크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그은 것도, 예, 그리고 4 이하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왼쪽 끝점과 4라는 오른쪽 끝점을 모두 포함하는 구간이에요. 이것을 구간 기호로 쓰면 이렇게 꺾은 괄호로 쓰고요. 포함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4, 오른쪽도 꺾은 괄호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예, 열린 구간이다라고 하면 둥근 괄호로 바꾸시면 됩니다. 둥근 괄호는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꺾은 괄호는 포함하는 거고요. 예, 다 알고 있을 텐데, 예, 제가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폐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볼까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경우를 미분할 수 있죠. 예, 미분 가능이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이면 항상 연속이 됩니다. 예, 근데 거꾸로는 안 돼요.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절대값 x를 살펴보면 알아요. 절대값 x 0 원점에서 연속이 되지만 예, 뾰족한 점이니까 미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항상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인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연속이에요. 연속이다.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구간은 양쪽 끝점을 다 포함하는 구간이니까 폐구간이에요. 닫힌 구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는 예, 이 함수는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됐죠? 예, 그렇다면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됐네요.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고 4 이하인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해 볼 게 아니고 우리는 구간의 끝점하고 임계점에서만 함수값을 비교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럼 구간의 끝점은 왼쪽 끝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 끝점은 4. 그렇죠?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할 건 없고요. 임계점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이다라고 했어요. 임계점은 어떤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정점, 미분계수가 0인 곳, 그리고 특이점, 미분할 수 없는 곳. 그렇죠. 그런데 이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뜻이니까 다항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계점은 특이점은 없으니까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정점은 미분계수 f'이 0인 곳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분계수를 0으로 놓고 x값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임계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 계산해 볼까요?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1은 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됐고요. 정리합니다. 3x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x,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0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곱해 놓은 거니까 x가 0이거나 x-2가 0이거나 즉 x가 0이거나 2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0과 2 임계수를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임계수는 이 전체 함수의 식을 가지고 미분해서 계산한 거니까 이 주어진 폐구간 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그 임계수에서 함수값을 비교해서 그 값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항상 이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는 함정을 팔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렇죠? 예, 이 구간 안에 안 들어가는 임계수를 하나 주고, 즉 이 0과 2 임계수가 나왔으니까 0과 2 중에서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폐구간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주고 이 포함되지 않는 그 임계수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게 나오거나 제일 작게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함수의 식을 주면 함정에 탁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임계수를 구하고 이 주어진 구간에 속하나라는 걸 판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판정해 볼까요? 0하고 2가 나왔어요. 임계수는. 그럼 0과 2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4 사이에 있나 판정하셔야 되는데 0도 2도 둘 다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두 점을 다 선택하면 됩니다. 안 들어가는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 값을 비교해야 되는 곳이 네 군데가 생겼죠. 끝점 두 개하고 이 구간 안에 속하는 임계수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과 4와 0과 2에서 함수값 4개만 계산해서 그중에 가장 큰 값이 이 구간 전체에서 최대값, 가장 작은 것이 이 구간 전체에서 최소값. 예,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함수값을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x값에다가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3승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 거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그 값을 1하고 더해주면 4분의 1.
그렇죠? 그럼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8분의 1을 더하면 8분의 1이죠.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8분의 1입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x에다가 0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0 대입하면 여기 1만 남아요. 그렇죠? 해서 이 값은 1. 됐죠? 예, 이제 2에서의 함수값, 2를 대입해 볼까요? 2를 대입하면 2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그렇죠? 여기 앞에 두 개 항은 2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가 남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마지막 4에서의 함수값. x에다가 4를 대입합니다. x에 4를 대입하면 4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1. 그렇죠. 앞에 두 개 항은 4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4, 뒤에 건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은 1이니까 1하고 4의 제곱 곱하면 16. 거기에 1 더하면 17. 됐죠? 자, 그러면 내 값에서의 함수값은 8분의 1, 1, 마이너스 3, 17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17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7이 이 구간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이다. 됐죠? 그리고 이 중에 이 4개 중에 제일 작은 것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이 폐구간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 4개에서의 함수값만 계산해서 이 폐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17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았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4장 1절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뒤로 갈수록 뒤쪽에서 이제 그렇다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임계점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극대값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할 건가라는 얘기로 이제 갈 거예요. 그렇게 점차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